2026년 2월 현재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수돗물이 하루 반나절씩 끊기고 있거든요.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학교와 은행이 물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급기야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죠. 핵무기 개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던 중동의 강국이 정작 자국민에게 마실 물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란은 지금 현대 국가 최초로 물 때문에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란 인구의 11%가 모여 사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국가 전 소자원의 4분의 2를 혼자 빨아들이고 있죠. 문제는 그 물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 4곳의 저수량이 2024년 한 해 동안 절반 가까이 증발해버렸거든요. 6억 입방미터가 넘던 물이 2억 5천만 입방토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라톰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저장 용량의 90% 이상이 사라져 사실상 텅 빈 콘크리트 구덩이가 되어버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안 내린 겁니다. 원래 테헤란은 1년에 260mm 정도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2024년엔 140mm로 반 토막이 났고 2025년엔 100mm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연 강수량이 1400mm라는 걸 생각하면 테헤란은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여름철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어가는데 물은 없으니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압력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위층 주민들은 수압이 약해 물이 올라오지 않아 양동이로 직접 날라야 하고 사무실과 학교들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천년 고도 테헤란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물 문제는 테헤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 전역이 똑같은 재앙을 겪고 있거든요. 전국 주요 저수지 19곳이 말라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저수율 0%를 찍었습니다. 한때 중동 최대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를 아시나요? 이 호수는 면적이 5,0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제주도보다 2배 반이나 큰 거대한 호수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말라서 하얀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과거엔 푸른 물이 넘실대던 자리에 지금은 하얀 소금 평원만 남아 있습니다. 야즈드를 포함한 280개 이상의 도시들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농촌 지역은 아예 급수차에 목숨을 맡긴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이란의 숙적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이란 국민들을 향해 영상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내용인즉슨 정권에 저항하면 우리가 물 기술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적국 총리가 자국민에게 직접 선전전을 펼칠 정도로 이란의 물 위기는 전략적 취약점이 되어버렸죠. 정부의 부패, 잘못된 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8천만 이란 국민이 목마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물 문제, 그 시작점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의 왕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화려한 도시를 보고 깜짝 놀란 샤는 후보댐까지 시찰을 다녀왔죠. 거대한 콘크리트 댐이 물을 가두고 그 물로 사막을 정복하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귀국한 샤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댐을 짓고 산업화를 이루겠다. 문제는 이란의 기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북부 카스피해 주변을 제외하면 이란 대부분은 건조한 고원지대거든요. 그런데 샤는 물이 필요한 제철철소와 석유화학 공장을 건조한 내륙 사막 한가운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파한이라는 도시를 보세요. 이곳은 원래 사막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중공업 단지를 세웠어요. 물론 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길을 인위적으로 끌어왔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특정 지역의 물을 빼앗아 공장을 돌린 거죠. 이게 바로 이란 물 재앙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보고 감명한 왕의 무모한 결정이 70년 뒤 나라 전체를 목마름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샤 정권은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소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죠. 겉으로 보면 좋은 정책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이란을 지탱해온 전통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카나트라는 지하수로 시스템입니다. 카나트가 뭐냐면요. 산에서 지하수를 찾아 땅 밑으로 수로를 파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오는 고대 기술이거든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내려온 이 시스템은 증발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토지개혁 이후였어요. 땅을 받은 소농민들은 카나트를 유지할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가 권장한 건 기계화 농업이었죠.
모터가 달린 깊은 우물을 파고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훨씬 간단하고 빨랐거든요. 그렇게 전국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보충되어야 할 지하수가 단 몇십 년 만에 펌프로 빨려 나갔어요. 전통의 지혜는 사라지고 자원을 약탈하는 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현대 기술이 도입됐지만 생태적 고려는 전혀 없었죠. 이란의 땅속 물 저금통이 빠른 속도로 텅텅 비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지고 곧이어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새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죠.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해지자 호메이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우물 파기 광풍이었습니다. 혁명 전만 해도 이란 전역의 우물이 8만 개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거기다 건조한 고원지대 곳곳에 수백 개의 댐 건설 계획이 쏟아졌죠.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이들은 원래 군사 조직이었는데 전쟁 후 건설업으로 진출했어요. 카탐 알 안비아라는 회사를 만들어 댐 건설 사업을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짓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곳에 댐을 지었죠. 국가 예산으로 댐을 건설하고 그 물을 자기들 산업시설로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물 마피아의 탄생이었어요. IRGC와 연계된 기업들은 댐을 과도하게 건설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정작 농민들과 지방 도시는 물 부족에 신음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식량 자급 정책이 결국 부패한 권력의 배를 불리고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IRGC가 지은 댐 중에서 최악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트반드 댐이죠. 이 댐은 애초에 지어선 안 될 곳에 세워졌습니다. 땅 밑이 암염지대였거든요. 소금 덩어리 위에 댐을 지은 겁니다. 결과는 뻔했죠. 댐이 완공되고 물을 채우자마자 강물이 소금물로 변해버렸어요. 하류 농경지는 순식간에 염분에 오염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농지를 파괴한 셈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지하수 고가일 속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천억 톤의 화석수를 이미 소진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테헤란은 지난 20년간 지반이 12m 이상 침하됐어요. 4층 건물 높이만큼 땅이 가라앉은 겁니다. 일부 지역은 1년에 31cm씩 계속 내려앉고 있죠. 고대 도시 이스파한은 더 심각합니다. 지하에 거대한 공동이 생겨나면서 역사적 유적지들이 붕괴 위험에 처했어요. 학교와 병원 건물들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미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도 노선엔 균열이 생겨 열차 운행이 위협받고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수자원의 90%를 농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은 고작 30%밖에 안 돼요. 주변국들이 50% 효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죠. 물 10개를 쓰면 7개는 그냥 증발하거나 낭비되는 겁니다. 도시 상수도 시스템도 엉망입니다. 노후된 배관에서 물의 25에서 30%가 새어나가요. 1천만 명이 사는 테헤란에서 4분의 1이 넘는 물이 땅속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국제 제재 탓도 있긴 합니다.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제재가 완화됐던 시기에도 정권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대신 또 댐 건설에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가 이란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의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는 점점 덜 내리고 기온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혁명 전만 해도 이란 국민 1인당 연간 물 가용량이 500입방미터였습니다. 지금은 1000입방미터도 안 됩니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기준선이 1700입방미터인데 이란은 그것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낡은 인프라, 부실한 관리, 기후변화가 삼중으로 겹치면서 이란의 자연 회복력은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이제 하늘이 도와줘도 답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란의 동쪽 국경 너머에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죠. 탈레반이 상류의 하리강과 헬만드강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란으로 흘러야 할 물길을 자기네 쪽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란 제2의 도시 마슈하드를 아시나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주요 수원이 바로 하리강이에요. 그런데 탈레반이 상류에서 물을 차단하면서 마슈하드와 이란 동북부 전체가 물 위기에 빠졌습니다. 헬만드강은 더 심각해요. 1973년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수자원 조약을 맺었거든요. 헬만드 강물을 공평하게 나눠 쓰자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탈레반은 이 조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자기네 농업용으로 돌리면서 이란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조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어요. 이란 정부는 격분했습니다. 보복수단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기 시작했죠. 국경에선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류에 있던 하문 습지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거대한 습지가 사라지자 먼지 폭풍이 주변 지역을 덮쳤고 지역 생태계와 농업이 붕괴됐습니다. 이란은 이제 내부의 물위기도 모자라 국경 밖에서 물을 빼앗기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물 부족은 이란 사회의 또 다른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 갈등이죠. 이란은 페르시아인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서부엔 아랍계가 살고 남동부엔 발루치족이, 서북부엔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소수민족 거주 지역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페르시아인 중심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면서 소수민족 지역은 방치했거든요. 분노한 소수민족 사이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긴 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물을 끌어올려 담수화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의 부패 수준을 생각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죠.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을 줄이고 불법 우물을 폐쇄하고 물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을 해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농업 보조금은 정권의 지지 기반이고 산업시설은 IRGC의 돈줄이거든요. 자기 이권을 건드리는 개혁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물 위기 해결보다 핵무기 프로그램 재건과 대리 전쟁 자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정권은 딴 데 눈이 팔려 있는 거죠. 이란은 지금 물 파산이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부패한 권력, 기후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8천만 국민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정권은 민생과 직결된 물 문제는 방치한 채 군사적 야망과 핵 개발에만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 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정권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뇌관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중동의 강국이 결국 한 방울의 물 앞에서 무릎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말라가는데 말이죠. 이란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